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매트릭스 인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결국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한 약간은 전 단계의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 매트릭스 두 개의 곱은 결국 n by n 매트릭스와 n by p 매트릭스의 곱이라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 매트릭스의 칼럼 개수와 두 번째 매트릭스의 로우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n by p 매트릭스가 되고요. 이 매트릭스의 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비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것은 매트릭스의 알제브라, 그러니까 매트릭스 연산의 알제브라가 대부분의 경우 스칼라 곱 또는 스칼라 연산과 유사한 형태로 대부분 성립하지만 AB equal BA라는 이런 형태의 연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이 매트릭스로 표현된다고 하면 우리가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폼의 컴포지션, 그러니까 합성은 그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트랜스포메이션을 합성을 하게 되면 각각 매트릭스의 곱으로 그 합성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매트릭스의 인버스라는 게 역행렬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매트릭스, 인버티블한 매트릭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A 매트릭스를 항상 이제 n by 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를 전개를 했었는데요.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스퀘어 매트릭스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제너럴라이즈 하면 n by n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 처음에는 n by n, 즉 로우 개수와 칼럼 개수가 똑같은 그런 스퀘어 매트릭스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나중에 n by n 매트릭스로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일단 A가 인버티블 하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 인버티블 하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인버티블 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A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A에다 B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 매트릭스 B를 우리가 A 매트릭스의 인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AB도 IN이 나와야 되고 BA도 IN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A와 B를 곱하는 그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게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의 B 매트릭스를 우리가 A의 인버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스칼라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A의 인버스는 AB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숫자 B를 A의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도 똑같이 정의된다 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보면 A가 이렇게 있을 때 B 매트릭스가 만약 이런 애가 있었다면 그럼 AB를 또는 BA를 구했을 때 다 이렇게 I2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 AB와 BA가 다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의 B를 우리가 A 인버스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으로 보면 인버스의 정의는 어떤 매트릭스에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매트릭스가 인버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B는 아이덴티티인데 BA가 그렇지 않은 그런 매트릭스 A와 B가 존재하겠느냐, 잘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요런 A와 요런 B가 있으면 그러면 AB를 해보면 I2가 나오고 BA를 해봐도 I2가 나옵니다. 즉 이 경우는 A와 B가 아니죠. BA를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A와 B가 서로 교환 법칙, 그러니까 A와 B를 곱하는 것을 순서를 바꿨을 때 곱셈 자체는 성립하지만 AB가 I2라고 해서 BA는 I2가 아닌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죠. 이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에서 봤을 때는 스퀘어 매트릭스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만약 A와 B가 스퀘어 매트릭스라면 그러면 IB가 IN이라는 것과 BA가 IN이라는 두 개는 사실 서로 동치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면 AB나 BA 둘 중에 하나만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확인해주면 나머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자,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증명하라고 하면 즉 AB가 IN이면 BA가 IN, 그리고 BA가 IN이면 AB도 IN.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얘를 이제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if and only if 관계를 증명할 때 잘 안 떠오르면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잘 안 떠오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거 contradiction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결론은 부정하죠. 만약에 AB가 IN인데 BA가 IN이 아니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그래서 assume을 한 다음에 BA가 IN이 아니라고 assume하고 전개를 하다 보면 논리적 모순, 그 contradiction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BA도 IN이다. 이런 논리적인 전개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해보면 BA가 IN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AB는 IN이니까 BA에다가 여기 B 양쪽 변에 B를 곱하면 그러면 얘는 AB가 IN이니까 B죠. 그리고 IN에다가 B를 곱했을 때 얘는 B입니다. 사실 똑같죠. 그래서 이 다르다라는 이 사실이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컨트라딕션이 되고 그에 의해서 BA는 IN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서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하고 인버스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인버스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리니어 이퀘이션 자체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AX equal B라는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리듀스드 로우 에슐론 폼으로 변형해서 X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A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한지 안 한지를 보고 솔루션이 있는지 없는지, 즉 컨시스턴트 한지 인컨시스턴트 한지를 따진다든지, 이런 많은 경우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사실 A가 인버스가 있다, 즉 인버터블 하다, 그래서 A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쉽게 끝납니다. A 양쪽에 이 이퀘이션 양쪽에다 A 인버스를 곱하면 그대로 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A 인버스 곱하기 B의 형태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xactly one solution, 즉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X가 바로 직접 explicit하게 구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A가 인버티블 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AX equal B의 솔루션은 그냥 그 인버스를 통해서 바로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인버스를 통해서 리니어 시스템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파워풀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이 B를 우리가 바꿔가면서 X를 계속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게 효과적입니다. 즉 A 인버스는 한번 구해놓고 B를 계속 바꿔가면서 솔루션을 계속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계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리니어 시스템을 풀어야 되는 공학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인버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 계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정도입니다. 즉 인버스를 한번 구해놓고 B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인버스가 없다라고 하면, 또는 인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또는 인버스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인버스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reduced low echelon 폼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B를 달리해 가면서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그냥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버스를 알면 리니어 시스템의 이퀘이션, 솔루션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매트릭스, 얘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니까요.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이렇게 구해서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을 이 인버스에다 바로 곱하면 되죠. 자, 밑에 있는 이 설명은 1,1,1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임의의 어떤 B 벡터에 대해서 솔루션을 구하는 것도 인버스를 한번 구해 놓으면 이 B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또는 explicit equation으로 바로 솔루션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들 또는 이제 중요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들을 이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각각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이고 인버티블 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인버스도 인버티블 합니다. 즉 A가 인버티블 하면 A의 역행렬 A 인버스도 여전히 인버티블 하고 A 인버스의 역행렬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승이라는 요 인버스의 노테이션이 두 번 반복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곱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돼서 그대로 A가 나옵니다. 그리고 A와 B가 각각 인버티블 하다면 AB 곱, 그러니까 프로덕트 AB도 인버티블 하고 AB의 인버스는 이렇게 표현되죠.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마이너스 1이 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가 된다. 이게 이제 그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게 요거와 AB를 곱하면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곱에서 괄호를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괄호를 바꾸면 이렇게 되고, 얘는 IN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최종적으로 IN이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A가 인버티블 하고 B가 인버티블 하다는 사실에서 요게 이제 디라이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B의 인버티블은 B 인버티블 곱하기 A 인버티블이다. 이게 이제 세 개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각각의 인버티블 하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인버스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여기 분배가 되면 C 인버스, B 인버스, A 인버스 된다. 즉 이게 두 개가 와도 세 개가 와도 n 개가 와도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 곱해지는데 그 순서는 쭈루룩 거꾸로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A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로 인버티블 한데요. A 트랜스포즈는 A의 로우와 컬럼을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A가 인버티블 하면 A 트랜스포즈도 인버티블 한데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와 인버스는 서로 위치를 바꿔도 성립한다 라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팩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가 포함된 매트릭스 연산들을 쭉 우리가 쓸 일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신이고 프로덕트의 인버스는 순서가 바뀌고 트랜스포즈 인버스는 트랜스포즈와 인버스가 바뀔 수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식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인버스는 구하는 과정에서는 디터미넌트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우선 가장 쉬운 2x2 매트릭스에서 예를 들어 보이면 어떤 A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가 A, B, C, D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디터미넌트 A는 AD-BC죠. 그래서 대각선 성분을 곱하고 BC 서로 빼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느냐 제로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매트릭스 A가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n×n 매트릭스 임의의 n×n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2x2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아니면 그러면 A는 인버티블하고 그때의 인버스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즉, 요 대각 성분은 순서를 바꾸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그리고 디터미넌트 A를 나눠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식은 잘 아마 많이 배우셔서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터미넌트 A의 값에 따라서 인버스가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사실을 보이는 거는 쉽죠. 왜냐하면은 여기 인버스가 익스프레시 폼으로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나와 있으니까 A에다가 걔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이면 되죠. 바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로 나눠주면 이게 결국 I2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쉽게 구할 볼 수 있습니다.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이 아니니까 인버스 존재하게 되고 인버스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비록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디터미넌트가 제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인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n×n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n×n의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x2는 우리가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 있고 3x3도 클로즈드 폼으로 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해지죠. 근데 우리가 이 n×n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임의의 n×n에서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만약 인버티블 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x equal b라는 이런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을 풀 때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 b 벡터 대신에 우리가 e1, e2, e1, e2, e3를 순차적으로 여기에 넣고 ax equal b라는 리니어 솔루션,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요 e1, e2, e3를 연달아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ax equal 사실 이게 in이 되니까요. i3
in 이게 이제 쭉쭉 가서 en까지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ax 이퀄 in이란 형태가 되죠. 이거 연달아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n번 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ax 이퀄 in이란 형태로 놓고 얘의 리니어 시스템 솔루션을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a와 in을 이렇게 놓고 얘가 어그먼티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의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놓고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을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쭉 구했더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왼쪽 편에 in이 나오고 오른쪽 편에 이미 어떤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a는 인버티블 하다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오른쪽에 구해진 이 매트릭스 b가 a 인버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계속 만들었더니 이렇게 왼쪽 편에 in인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칼럼이 피봇 형태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인버티블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매트릭스 요거를 우리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이고 여기 I3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봤더니 이제 왼쪽 편이 3개의 칼럼이 다 피봇 형태이죠. 그래서 왼쪽 칼럼이 I3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에서 왼쪽 매트릭스 파트가 I3가 됐으니까 기존의 A는 인버티블 하고, 그리고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매트릭스가 A 인버스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리지널 매트릭스 A와 오른쪽에 인버스를 곱해보면 이렇게 I3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 A의 인버스는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으로 바꾼 다음 모든 칼럼이 피봇 형태가 되는지를 보고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x 이퀄 b라는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에서 요 b 대신에 e1, e2, 그래서 en까지 연달아서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오른쪽에 나오는 매트릭스가 왜 인버스가 되느냐, 그걸 따져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A에다가 x1을 넣고 ax1 이퀄 e1. 자, 이건 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원래 A에다가 e1을 넣으면 x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어디서 나왔나요? 처음에 이 단위 벡터를 이야기할 때 A 매트릭스의 단위 벡터를 곱하면, 그러면 그 A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칼럼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A에다 E1을 곱하면 X1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AX1 이퀄 E1이라는 이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보면 A 인버스에다가 EI를 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인버스의 i번째 칼럼 벡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A 인버스에 EI를 곱한 게 EI가 AXI니까, 그리고 요걸 다시 묶으면 이게 XI가 되죠. 그래서 요 관계에서부터 A 인버스의 i번째 칼럼 벡터는 XI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앞에 IN을 만들면 뒷부분이 인버스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버티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